같은 거래소에 있다고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들하고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다른 코인들이 인간이라면 비트코인은 신입니다. 신. 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채굴 시스템 이런 거에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트론 같은 코인들이 어떻게 채굴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하시면 내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트론 이렇게 비교군을 삼았고요. 트론이 왜 들어갔냐? 트론은 USDT 쓸 때 값이 싸고 빠르기 때문에 트론을 쓰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트론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같은 거래소에 있다고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들하고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아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다른 코인들이 인간이라면 비트코인은 신입니다. 신.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냥 태양. 다른 코인들이 행성이라면 비트코인은 태양입니다. 태양. 그냥 짱짱맨이고 그냥 넘을 수 없는 여기 4차원의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돈으로 비트코인도 사고 알트코인도 산다 그래서 절대 같은 코인이 아닙니다. 절대 같은 걸로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비트코인은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알트코인들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랑 알트코인 투자는 그냥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유일신이고요. 그 이더리움은 신을 모방해서 만든 어떤 인간계의 1인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계 1인자에 도전하는 이런 무수한 도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그 블록체인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틀린 비유인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카톡방에 N명이 들어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N명이 봤어요. 그리고 그 거래를 누가 장부에 기록할 권한을 가져가느냐,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보세요. 우리가 카톡방에 N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돈을 보냈어요. 우리는 그걸 모두 다 같이 봤잖아요. 그죠? A가 B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같이 봤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군가가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보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 거래를 누가 장부에 기록할 권한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이 장부에 기록을 하면은 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져가는 요건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는 프루브 오브 워크, 이더리움은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솔라는 프루브 오브 히스토리랑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리플 합의 알고리즘, 트론은 투표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뭐 채굴 경쟁, 지분 기반, 시간 증명의 위임, 뭐 사전 노드 합의, 대표자 선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노가다를 많이 뛴 놈한테, 노가다 제일 많이 뛰고 빨리 뛴 놈한테 그 장부를 기록할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놈한테 장부를 기록할 권한을 주고요. 솔라나는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솔라나를 많이 가진 놈한테 장부를 쓸 권한을 주고요. 리플은요, 리플사에서 지정한 놈한테 권한을 주고요. 트론은 투표로 정한 놈한테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누가 제일 빠르겠어요? 당연히 리플이 제일 빠르겠죠. 리플사에서 지정한 놈한테 일을 준다니까요. 리플사에서 지정한 놈이 누구겠어요? 슈퍼컴퓨터나 뭐 이런 놈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일을. 그러니까 리플사 지정한 놈이라는 거는 리플사 아니에요. 그냥 리플사 컴퓨터일 거 아니에요. 리플사 기계일 거잖아요. 매우 빠르겠죠. 중앙화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투표로 정하잖아요. 투표로 정하는데, 이 투표를 누가 하죠? 트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트론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트론 재단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스틴선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가리선. 그러면 저스틴선이 정할 거 아니에요. 무슨 저스틴선이 정하면 저스틴선이 빠른 놈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겠죠.
솔라나 고성능 컴퓨터랑 솔라나 많이 가진 놈. 이거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그죠? 좀 그런데, 한번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15,000 노드. 이 노드라는 게 뭐냐면 N명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카톡방에 N명이 들어있다. 이 N명이 노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카톡방에 몇 명이 들어있다 할 때 그 N명이 노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한 명 한 명이 1노드예요. 채굴을 하는 컴퓨터 하나하나가 노드예요. 그러니까 15,000개의 컴퓨터가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무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더리움도 11,000개의 노드가 참여를 하고 있고 누구나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죠. 솔라나는 2,000노드면 그래도 꽤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중에 30개의 노드가 50%의 채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0%의 장부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중앙화됐잖아요. 솔라나도. 그죠? 솔라나도 중앙화돼 있는 거잖아요. 리플도 중앙화돼 있는 거잖아요. 트론도 중앙화돼 있는 거잖아요. 이 저스틴 선이 투표를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코인들은 중앙화돼 있는 거예요. 솔라나, 리플, 트론 다 빠른 코인들이잖아요. 다 중앙화돼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느립니다. 느리고 비싼 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더 느리고 더 비싼 코인이죠. 탈중앙화돼 있죠. 이더리움 느리고 비싸지만 탈중앙화돼 있죠. 11,000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11,000개의 노드를 전부 다 검열할 수가 없죠. 비트코인 15,000개의 노드 검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탈중앙화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밖에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매우 강력하고 검열 저항성도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재단이라는 게 아예 없죠. 재단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아예 이더리움, 솔라나, XRP, 트론 얘네들이랑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왜 아예 다르냐? 왜 아예 다르냐면 얘는 그냥 어떤 자연에 있는 진짜 금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자연에 어떤 그냥 존재하는 그냥 금속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누구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알고리즘으로서 존재하게 됐어요. 그냥. 그리고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도 무척 좋은 코인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더리움은 어쨌든 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지만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변하잖아요. 이더리움 편도 제가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더리움이 오르기 전에 다 PPT를 만들어 놨는데 올라서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빈정상에서 오르고 난 다음에 만들었다는 소리 들을까봐 제가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갖고 PPT 다 만들어 놨는데 이더리움이 막 쏘더라고요. 내가 쏘기 전에 다 만들어 놨는데 쏘고 만든 것 같이 돼갖고 이더리움 일부러 안 했는데 이더리움도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번에 팩트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값이 올랐어요. 재단의 영향력이 어쨌든 있다는 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디플레이션이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는 거. 그러나 모든 코인 중에서 모든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검열 저항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솔라나. 자, 솔라나는요. 탈중앙화가 안 돼 있죠. 탈중앙화가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킬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솔라나는 사실은 솔라나가 뭐 엄청 빠르고 좋은 코인이라고 하지만 얘는 탈중앙화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열 저항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빨라서 좋긴 한데 어쨌든 빠르고 좋으니까요. 이더리움과 XRP 사이 정도 그 정도죠. 이 리플 이 탈중앙화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검열 저항성도 낮고 재단 영향성도 매우 크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리플이 CBDC나 어떤 이런 데 많이 쓰인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 안 돼 있고 검열 저항성이 낮다는 게 CBDC에는 참 어울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금융 엘리트들 월가나 어떤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리플을 좋아하게 생겼죠. 딱 봐도 탈중앙화 안 돼 있고 검열 저항성이 낮으니까요.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사람은 리플을 딱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죠? 뭐 딥스테이트 그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딱 리플이 딱 맞는 거예요. 탈중앙화 안 돼 있고 검열 저항성 낮으니까 돈 딱 묶어버릴 수 있고 근데 속도는 매우 빠르고 수수료 낮아가지고 딱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기는 좋지만은 내가 원할 땐 딱 묶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코인으로서 리플이 그건 상당히 그런에 쓰기가 딱 좋은 코인이다. CBDC에 딱 쓰기 좋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트론도 탈중화 안 돼 있죠. 그리고 검열 저항성도 매우 낮고 재단 영향도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론은 이제 우리가 USDT를 보내잖아요. USDT를 보낼 때 트론을 쓰는데 우리끼리 작은 돈을 보낼 때 뭐 돈 100만 원 보낼 때는 트론을 쓰는데 큰 돈을 보낼 때는 이더리움을 써야 되는 거예요. 트론이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트론을 써요. 근데 우리가 USDT를 보낼 때 큰 돈이 보내거나 아니면은 진짜 기관들이 보낼 때는요, 이더리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론 보세요. 여기다가 어떻게 큰 돈을 보내요? 검열정성 낮고 탈중앙화가 안 돼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큰 돈을 보내냐고요. 이더리움에다가 보내야지. 비싸고 오래 걸려도 이더리움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더리움이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좋은 코인이다, 제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떤 코인이 돈으로서 가치를 하려면 은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V 다운이 되면 안 돼. 다운이. 내가 돈 보냈는데 다운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코인 어디 갔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코인 보냈는데 네트워크 다운됐네? 내 코인 어디 갔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이 거의 없음. 비트코인 다운된 적 없을걸요? 저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비트코인 다운이 거의 없을 거고요.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같이 다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포크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다운 안 돼요. 이더리움도 그냥 느려지고 가스비 비싸지지. 솔라나 이더리움 킬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10회 이상 다운됐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오피셜 트럼프 나왔을 때도 다운 3번인가 됐어요. 오피셜 트럼프면 요번에 막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인가 그날 나온 거잖아요. 그때 오피셜 트럼프 때문에 솔라나 네트워크 3번 다운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쓰냐 이거. 암호화폐잖아. 암호화폐.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운이 된다고? 다운이 되는 걸 어떻게 써?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이나 기관들은 솔라나도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돈 몇백억씩 왔다 갔다 거리다가 다운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날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함이 있는데 이더리움 쓰지. 솔라나를 쓸 수가 없어요. 기관 입장에서. 뭐 쓴다고 하긴 하는데 저 진짜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XRP, 뭐 지연 사례, 뭐 노드 불일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리플은 지네가 꼬인 거 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트론도 그냥 마찬가지야. 트론 재단 끼워서 그냥 지들이 풀면 돼. 은행처럼 마찬가지야. XRP랑 트론이랑 끼어 들어가지고 풀면 그만이야. 그런 거예요. 얘네는 중앙화 돼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라나는 이도 저도 아니게 조금 탈중앙화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중앙화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면 안 안정적인 것도 아닌데 빠르고 또 싸기는 한데 다운도 발생도 하고 좀 애매한데 좀 그래도 발전 가능성은 또 있어 보이고 그런 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좋긴 좋은데 2%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자기가 느린 걸 알기 때문에 레이어 2라는 어떤 새끼를 내 가지고 요거를 보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탈중앙화 종합 랭킹을 매기면 탈중앙화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에 솔라나고, 트론이나 리플이나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검열 저항성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트론은 검열 저항성이 없다. 트론은 그냥 저스틴선이 알아서 한다, 이러는 거고요. 속도는 리플이 짱이다. 속도는 리플이 그냥 짱입니다. 자기가 지정한 노드 쓴다니까, 자기가 지정한 컴퓨터 쓴다니까. 트론도 그냥 자기가 지정한 컴퓨터 쓰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솔라나도 자기가 지정한 슈퍼컴퓨터 쓰죠. 이더리움은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신뢰도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신뢰도가 왜 XRP보다 솔라나가 낫느냐? 솔라나 다운돼서 낫다. 트론은 역시 저스틴선이 전부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낮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코인의 개념 같은 거 알아봤고요. 개념이나 어떤 신뢰도, 탈중앙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르다고 좋으면 그냥 은행을 쓰시면 되죠. 비트코인은 진짜 왕이고 신이고 그런 거고, 이더리움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속도 빠른 독주자인데 자주 넘어진다. 트론은 이거는 블록체인인가 기업망인가 의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